그것도 모르시겠어요? 은행 창구에서 직원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는 창구 앞 박선영은 작은 봉투를 쥔 손을 더욱 꽉 쥐었다. 손등의 핏줄이 파랗게 드러났다. 6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굵직한 핏줄들이 도드라져 보였다. 뒤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의 눈길이 일제히 선영 쪽으로 흘렀다. 속삭이는 소리가 물결처럼 번졌다. 저 나이에 뭘 모르시는 거야? 요즘 노인분들 은행 업무도 못하시네. 앞에서 시간만 잡아먹고 있어. 진짜. 저러니까 요즘 무인 창구 만드는 거지. 선영은 고개만 끄덕이며 입술을 깨물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다. 아침부터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다. 긴장되면 늘 이랬다. 목이 메고 입이 마르고 손이 떨렸다. 창구 유리창 너머 모니터에는 가족계좌 조회라는 문구가 떠 있었고 그 아래에 며느리 이름 김은지가 선명히 박혀 있었다. 파란색 화면에 하얀 글씨로 직원은 한숨을 쉬며 볼펜으로 모니터를 툭툭 두드렸다. 손톱으로 칠해진 빨간 매니큐어가 유난히 눈에 띄었다. 고객님이 접근 권한이 없어서요. 며느님이랑 같이 오셔야 확인 가능합니다. 몇 번을 말씀드려요? 아까도 설명드렸잖아요. 직원의 말투에는 미세한 귀찮음이 섞여 있었다. 아니, 미세한 정도가 아니었다. 노골적이었다. 뒤에서 사람들의 속삭임이 더욱 번졌다. 진짜 답답하다. 우리도 급한데 말이야.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냈다. 구겨진 메모지에는 며느리 은지의 필체로 계좌번호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흔적이 역력했다. 종이가 약간 찢어질 정도로. 며느리가 이 계좌로 제 용돈을 관리한다고 그래서 확인 좀. 목소리가 떨렸다. 선영은 자신의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다. 예전에는 당당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아들이 아직 결혼 전이었을 때는.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혼자였다. 며느리에게 의지해야 했다. 아들은 항상 바빴다. 회사 일로, 야근으로, 출장으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챙겨야 했다. 직원은 한숨을 한 번 더 쉬고 모니터를 다시 클릭했다. 마우스 클릭 소리가 딸각딸각 울렸다. 잠깐만요. 오류가 났네요. 시스템이 이상해요. 다시 조회할게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창구 안에서 덜컥덜컥 울렸다. 선영은 손에 든 봉투를 내려다봤다. 봉투 안에는 5만 원짜리 지폐 2장이 들어 있었다. 지난달에 받은 용돈 중 아껴둔 돈이었다. 이번 달 병원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을 텐데. 고혈압 약, 관절염 약, 소화제. 한 달이면 약값만 15만 원이 넘게 나갔다. 며느리가 주는 용돈 50만 원에서 약값, 통신비 용돈. 빼고 나면 정말 남는 게 없었다. 그래도 며느리가 관리해준다니까 믿어야지. 선영은 스스로를 타이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였다. 모니터에 예상치 못한 항목 하나가 떠올랐다. 직원의 손이 멈췄다. 눈썹이 약간 올라갔다. 빨간 매니큐어를 한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멈춰 있었다. 직원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선영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다. 뭐가 나왔나요?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모니터를 선영 쪽으로 살짝 돌렸다. 망설이는 표정이었다. 뭔가 곤란한 것을 발견한 듯한. 화면에는 여러 개의 거래 내역이 줄지어 떠 있었다. 모두 같은 날짜, 같은 금액, 같은 곳으로 향한 이체 내역들이었다. 박선영 김은지 가족계좌? 물음표 부분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선영의 눈이 커졌다.
숨이 목구멍에서 걸렸다. 이게 뭐예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가족 간 거래라서.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야, 빨리 안 돼요? 우리도 급한데. 진짜 시간 오래 걸리네. 다른 창구 가야겠다. 선영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모니터만 응시했다. 화면 속 숫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다.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매달 같은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것도 지난 6개월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정확히 매달 15일에. 선영의 손이 떨렸다. 봉투를 떨어뜨릴 뻔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고객님, 이건 제가 며느님께 직접 확인하시는 게. 저희는 개인정보 때문에. 그 순간 은행 입구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선영이 고개를 돌렸다. 밝은 패딩을 입은 김은지가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손에는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고 목에는 새로 산 듯한 캐시미어 스카프가 감겨 있었다. 발에는 최신형 운동화. 직원의 눈빛이 재빨리 은지와 선영 사이를 오갔다. 비교하는 눈빛이었다. 낡은 코트를 입은 시어머니, 명품으로 치장한 며느리. 선영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분노가 숨어 있었다. 은지야, 이게 뭐니? 은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다. 화장한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창구 앞 공기가 얼어붙었다. 뒤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의 웅성임도 멈췄다. 모두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됐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은지의 입술이 떨렸다.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선영은 그런 은지를 말없이 바라봤다. 65년을 살아온 여자의 눈빛, 배신당한 사람의 눈빛, 하지만 동시에 아직 희망을 놓지 않은 사람의 눈빛. 은지야, 설명해 줄 수 있겠니?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반사되는 창구 앞. 얇은 코트를 걸친 선영의 모습은 누가 봐도 서글펐다. 코트는 몇 년 전에 산 것인지 소매 끝이 닳아 있었고 어깨 부분은 색이 발해 있었다. 원래는 검은색이었을 텐데 지금은 회색에 가까웠다. 신발도 오래된 것이었다. 굽이 닳아서 걸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가방도 낡았다. 10년도 더 된 가방. 손잡이 부분이 해져서 테이프로 감아놓은 흔적이 보였다. 반면 멀리서 들어서는 김은지는 완전히 달랐다. 밝은 베이지색 패딩, 최신형 명품 가방, 빠른 걸음. 패딩은 이번 시즌 신상품인 듯 반짝거렸다. 가방은 백화점에서나 볼 법한 유명 브랜드였다. 헤어스타일도 최근에 미용실에서 손질한 듯 말끔했고 화장도 정갈했다. 손목에는 가느다란 금팔찌가 반짝였다. 귀에는 작은 다이아몬드 귀걸이.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향했다. 창구 안쪽에서 일하던 직원 한 명이 동료에게 속삭였다. 와, 며느리분 옷차림 좀 봐. 시어머니랑 차이가. 완전 다른 세상 사람들 같아. 근데 시어머니는 왜 저렇게 낡은 옷을. 김은지는 빠른 걸음으로 창구 쪽으로 다가왔다. 얼굴에는 당혹감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며 주변을 살폈다. 어머니,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전화하시지 그러셨어요. 김은지의 미간이 좁혀졌다. 주변 사람들의 웅성임이 그녀의 표정을 더 굳게 만들었다. 그녀는 재빨리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집에서 말씀하시면 제가 다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은행까지 오실 필요 없으시다고요. 선영은 조심스럽게 웃었지만 눈빛은 잔잔하게 흔들렸다.
웃음은 입가에만 걸쳐져 있을 뿐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그냥 확인할 게 있어서 왔다. 나도 내 돈이니까 확인하고 싶었어. 김은지는 선영의 손에 든 봉투를 보았다. 그리고 창구 직원의 표정을 보았다. 그리고 모니터 화면을 보았다.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파운데이션을 바른 얼굴이 더욱 창백해 보였다. 어머니 잠깐만요. 저희 조용한 데 가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김은지는 주변 눈치를 보며 핸드폰을 재빨리 화면 뒤로 숨겼다. 화면에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떠 있었다. 친구와의 대화. 오늘 저녁 어디서 먹을까? 라는 문구가 보였다. 그리고 직원에게 급하게 말했다. 저희 상담실로 갈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이야기라서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쪽으로 오세요. 3번 상담실 비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자리를 뜨자 뒤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뭔 일이래? 저 며느리 뭔가 숨기는 것 같은데. 시어머니 표정 봐. 완전 당한 것 같아. 불쌍하다 진짜. 요즘 며느리들 진짜. 시어머니 돈 관리해준다고 해놓고. 선영은 그 모든 말들을 들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은지의 뒤를 따라 상담실로 향했다. 복도를 걸으며 선영은 은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새로 산 듯한 패딩, 깔끔한 청바지, 최신형 운동화, 명품 가방, 내가 준 용돈으로 저런 걸 샀나? 가슴이 답답했다. 분노보다는 배신감이었다. 아니, 그보다는 허탈함이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느낌.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이용당한 느낌. 나는 뭐였을까? 그냥 돈줄이었나? 상담실 문이 열렸다. 작은 방 안에는 책상 하나와 의자 2개가 놓여 있었다. 창문 밖으로는 주차장이 보였다.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김은지가 먼저 들어가 앉았다. 선영도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문이 닫혔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김은지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가락으로 가방 끈을 만지작거렸다. 시선은 바닥을 향했다.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선영은 그런 은지를 조용히 바라봤다. 65년을 살아온 여자의 눈빛으로. 은지야. 네. 목소리가 작았다. 떨리고 있었다. 그 계좌. 뭐니? 아까 화면에 나온 거. 김은지의 손이 멈췄다. 가방 끈을 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가 확인하실 건 없어요. 제가 다 관리해드리잖아요. 믿으세요. 관리? 선영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날카로움이 묻어났다. 내 돈을 내가 관리하는 거랑 내가 가져가는 건 다른 거 아니냐? 김은지의 어깨가 굳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니? 말해봐라. 침묵. 김은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다. 창문 밖 주차장을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다. 선영은 그런 은지를 말없이 바라봤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식어가는 게 느껴졌다. 따뜻했던 무언가가 믿음이었을까? 애정이었을까? 이 아이도 나를 그렇게 본 거구나.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다른 고객들이 복도를 지나가는 소리였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하지만 은지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선영은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냈다. 은지가 써준 계좌번호가 적힌 메모지. 은지야, 이거 내가 써준 거지. 네. 내 용돈 관리해준다고. 그래서 내가 믿었어. 근데 지금 뭐가 관리야? 이게.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났다.
은지는 여전히 대답하지 못했다. 상담실 안 시간이 멈춘 듯했다. 김은지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저 가방 끈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할 뿐이었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다. 입술도 떨리고 있었다. 선영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쌓인 힘이 담겨 있었다. 은지야, 내가 물어본다. 정직하게 대답해라. 지난 6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씩 어디에 쓴 거니? 김은지의 손가락이 멈췄다. 가방 끈이 손에서 미끄러졌다. 어머니, 대답해라. 뭐에 썼니? 목소리가 떨렸다. 선영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쥐고 있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아팠다. 하지만 그 아픔이 지금 느끼는 마음의 아픔보다는 작았다. 김은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게 말했다. 그건 제가 관리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어머니 돈 모아서 나중에 필요하실 때 드리려고. 적금 같은 거. 거짓말. 선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아까 화면에 봤다. 내 개인 계좌로 넘어간 거. 적금이 아니라 내 계좌로. 김은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파운데이션 아래 피부가 창백해지는 게 보였다. 그건 어머니, 제 명의로 만든 적금이에요. 나중에 어머니께. 그럼 왜 말을 안 했니? 왜 숨겼니? 선영이 목소리를 높였다. 처음으로. 김은지는 고개를 떨구었다.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상담실 문이 열리며 아까 창구에 있던 직원이 들어왔다.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다. 고객님들, 죄송하지만 시스템 오류로 인해 자동 조회가 활성화됐습니다. 원래는 권한이 없으셔서 못 보시는 화면인데 오류 때문에 자동으로 떠버렸네요. 혹시 화면 확인하시겠습니까? 직원은 태블릿을 들고 있었다. 화면에는 가족계좌 자동조회 창이 떠 있었다. 상세한 거래 내역들이 줄지어 보였다. 김은지는 얼른 손을 뻗어 화면을 가리려 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선영이 더 빨랐다. 손을 뻗어 직원을 막았다. 보여주세요. 제가 볼게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태블릿을 선영 쪽으로 돌렸다. 원래는 권한이 없으시지만 오류로 인해 이미 화면이 떠버려서 기록이 남았습니다. 화면에는 상세한 거래 내역이 펼쳐져 있었다. 박선영 김은지 가족계좌 매월 50만 원 입금. 김은지 가족계좌 김은지 개인 적금 매월 50만 원 출금. 선영의 눈이 화면에 고정됐다. 손가락이 화면을 가리켰다. 이게 뭐니? 적금?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다. 스크롤을 내리자 더 많은 거래 내역이 나타났다. 김은지 개인 적금 김은지 체크카드 15만 원 마이너스 신세계 백화점. 김은지 개인 적금 김은지 체크카드 23만 원 마이너스 명품관. 김은지 개인 적금 김은지 체크카드 18만 원 마이너스 이탈리안 레스토랑. 김은지 개인 적금 김은지 체크카드 8만 9천 원 마이너스 프리미엄 카페. 김은지 개인 적금 김은지 체크카드 32만 원 마이너스 의류 브랜드. 거래처를 보니 백화점, 명품 매장, 레스토랑, 카페, 브랜드쇼. 선영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다. 떨리고 있었다. 이게 다 뭐니? 적금이라고 했지. 그런데 왜 여기서 돈이 나가니? 김은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어머니, 그게 내가 준 용돈으로 내가 쇼핑을 했니? 백화점을 갔니? 명품을 샀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 그럼 뭐니? 선영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다. 상담실 밖에서도 들릴 정도로 직원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김은지는 눈물이 글썽한 채로 말했다. 어머니,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저도 힘든 사정이. 사정? 선영은 태블릿을 내려놓고 은지를 똑바로 쳐다봤다. 65년을 살아온 여자의 눈빛. 전쟁을 겪고 가난을 이겨내고 자식을 키워낸 여자의 눈빛. 나는 한 달에 50만 원 용돈 받고 사는데 너는 그 돈으로 명품 가방을 샀니? 레스토랑을 갔니? 어머니, 그건 남편이 사준 거예요. 이 가방은. 김은지가 가방을 들어 보이며 소리쳤다. 그럼 이 식당 결제는? 이 백화점 결제는? 이 카페 결제는? 선영의 손가락이 화면을 하나하나 가리켰다. 다 내 카드로 결제됐잖아. 내 돈에서 나간 거잖아. 김은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흐느낄 뿐이었다. 상담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밖에서는 은행 업무가 계속되고 있었다. 사람들의 발소리, 대화소리, 기계음. 하지만 이 작은 방 안에서는 시간이 멈춰 있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계속 조회하시겠습니까? 더 자세한 내역도 출력 가능합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을 참으며. 네. 전부 다 보여주세요. 어머니, 제발. 김은지가 애원했지만 선영은 고개를 돌렸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며느리의 얼굴을, 눈물을. 직원은 화면을 스크롤했다. 더 많은 거래 내역이 나타났다. 김은지 개인 적금 해지 300만 원. 김은지 하나투어 250만 원 마이너스 발리 여행 패키지. 선영의 눈이 커졌다.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여행? 300만 원짜리 적금을 해지해서 250만 원짜리 여행을 갔다. 선영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은지야, 너 여행을 갔니? 내 돈으로. 김은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다. 화장이 번졌다. 마스카라가 뺨을 타고 흘렀다. 선영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다. 은지야, 너 나를 뭘로 본 거니? 대답이 없었다. 선영은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꾹 참았다. 더 볼 필요 없습니다. 전부 출력해 주세요. 직원에게 말하고 상담실 문을 열었다. 어머니. 김은지가 뒤따라 일어났지만 선영은 돌아보지 않았다. 복도를 걸으며 선영은 눈물을 참았다. 목구멍이 뜨거웠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상담실을 나선 선영은 은행 로비 한쪽 대기석에 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무릎이 덜덜 떨렸다. 65년을 살아오며 겪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전쟁, 가난, 남편의 죽음, 혼자서 아들 키우기. 그 모든 것을 이겨냈다. 강했다. 무너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가족에게 배신당한 지금은. 김은지는 그 뒤를 따라왔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고 손에 든 명품 가방이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다. 그 가방이 마치 죄의 증거처럼. 어머니, 제발 말 좀 들어주세요. 제발이요.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다. 밖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선영의 일상은 지금 무너지고 있었다. 김은지는 옆자리에 앉으며 작게 흐느꼈다. 어깨가 들썩였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정말 어쩔 수 없었다고?
선영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뜨거웠다. 내 남편 월급이 얼만데 어쩔 수 없어서 내 돈을 훔쳤니? 훔친 게 아니에요. 빌린 거예요. 김은지가 목소리를 높였다. 주변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다. 하지만 김은지는 이미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빌렸으면 말을 하지. 허락을 받지. 선영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 칼날이 숨어 있었다. 말도 안 하고 가져갔으면 그게 도둑질이지 뭐니? 그게 빌린 거니? 김은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다. 그때 아까 그 직원이 다가왔다. 손에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고객님, 요청하신 거래 내역서입니다. 전부 출력했습니다. 선영은 봉투를 받아들었다. 무거웠다. 물리적으로도 무거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더 무거웠다. 모니터에서 띄워진 화면은 자동으로 기록이 남아서 전체 내역을 출력해드렸습니다. 지난 6개월치 전부요. 고맙습니다. 선영의 목소리는 떨렸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김은지를 힐끔 보더니 자리를 떴다. 선영은 봉투를 열었다. 두꺼운 서류가 들어 있었다. A사 용지로 20장도 넘어 보였다.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6개월치 거래 내역이 빼곡히 인쇄되어 있었다. 입금, 출금, 이체, 결제. 모든 것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날짜, 시간, 금액, 거래처. 선영은 천천히 서류를 넘겼다. 1장, 2장, 3장. 김은지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손을 비비며 불안한 눈빛으로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어머니, 그거. 선영이 손을 들어 막았다. 말하지 마라. 지금은 서류를 계속 넘겼다. 신세계 백화점 마이너스 12만 8천 원. 이탈리아 레스토랑 마이너스 8만 9천 원. 스타벅스 리저브 마이너스 4만 7천 원. 자라 홈 마이너스 23만 5천 원. 올리브영 마이너스 15만 6천 원. 교보문고 마이너스 7만 8천 원.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다. 선영의 시야가 흐려졌다. 눈물이 고였다. 내가 한 달에 50만 원으로 살 때 이 아이는 가슴이 무너졌다. 서류 중간쯤에서 눈에 띄는 항목이 있었다. 하나투어 마이너스 250만 원 발리 4박 5일 리조트 패키지. 선영의 손가락이 그 줄에서 멈췄다. 은지야. 네. 이 여행 언제 간 거니? 지난달이요. 누구랑 갔니? 친구들이랑요. 친구들? 선영은 서류를 내려놓고 은지를 똑바로 쳐다봤다. 내 돈으로 친구들이랑 여행을 갔니? 250만 원짜리. 죄송해요. 친구들은 알까? 그 돈이 시어머니 용돈이라는 거. 김은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고개만 더 숙였다. 선영은 서류를 덮고 봉투에 다시 넣었다. 손이 떨렸다. 은지야, 이 돈 내 거니? 김은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아니요. 그럼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선영은 봉투를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꾹 참았다. 집에 가자. 내 차로. 어머니, 말없이 따라와. 지금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 두 사람은 은행을 나섰다. 밖은 쌀쌀했다. 11월 중순의 바람이 매섭게 불었다. 낙엽이 바람에 날렸다. 선영은 코트깃을 여미며 걸었다. 은지는 그 뒤를 따랐다. 명품 가방을 든 채로
주차장으로 가는 길,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다. 바람 소리만 들렸다. 은지의 차가 보였다. 깔끔한 흰색 SUV였다. 2년 전에 새로 산 차. 타세요. 선영이 조수석 문을 열고 탔다. 은지는 운전석에 앉았다. 시동을 걸었다. 히터가 돌아가며 따뜻한 바람이 나왔다. 하지만 차 안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얼음처럼. 은지는 핸들을 잡고 앞만 바라봤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시동을 걸었지만 출발하지 못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정말.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다. 주차장에 다른 차들이 보였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선영의 일상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주차장을 빠져나가 도로로 접어들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었다. 차가 멈췄다. 침묵. 어머니, 운전이나 해라. 조심히. 선영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65년을 살아온 목소리. 이제는 힘이 빠진 목소리. 신호등이 바뀌었다. 차가 다시 움직였다. 집으로 가는 길은 멀게만 느껴졌다. 차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다. 비가 올 것 같았다. 선영은 차에서 내리며 말했다. 들어가지 마. 여기서 잠깐 기다려. 어머니, 기다리라니까. 10분만. 선영은 집으로 들어갔다. 현관문이 닫혔다. 쿵소리가 무겁게 울렸다. 은지는 차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어떡하지? 진짜 어떡하지? 들켰어. 완전히 들켰어. 스마트폰이 울렸다. 남편 민수였다. 은지는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 지금 어디야? 저녁 먹었어? 오늘 일찍 들어간다고 했잖아. 응. 지금 어머니 댁 앞이야. 어머니 댁?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목소리 왜 그래? 울었어?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정말? 목소리 이상한데. 괜찮아? 응, 괜찮아. 나중에 통화할게. 끊을게. 전화를 끊었다. 은지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다. 멈추지 않았다. 핸드폰 화면을 봤다. 카카오톡 메시지가 여러 개 와 있었다. 친구들이었다. 은지야, 다음 주 모임 언제 할까? 저번에 간 레스토랑 완전 좋았어. 다음엔 어디 갈까? 나 새로 산 가방 보여줄게. 너도 하나 살래? 은지는 화면을 껐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10분쯤 지났을까? 현관문이 열리고 선영이 나왔다. 손에 큰 봉투를 들고 있었다. A사 봉투보다 더 큰 서류 가방 같은 것. 은지는 차에서 내렸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어머니. 선영은 봉투를 은지에게 건넸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이거 받아라. 이게 뭐예요? 열어봐.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다. 은행 거래 내역서, 그리고 차용증. 은지의 눈이 커졌다.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어머니, 이게 내가 가져간 돈 총 300만 원. 6개월간 50만 원씩. 내가 계산했다. 선영은 차분하게 말했다. 감정이 없는 목소리였다. 마치 은행 직원처럼. 거기다가 여행 갔을 때 쓴 돈까지 합치면 250만 원. 총 550만 원. 어머니, 이자는 안 받는다. 법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가족이니까.
대신 매달 50만 원씩 갚아라. 11개월이면 다 갚을 수 있다. 은지는 서류를 들고 선 채 말을 잇지 못했다. 차용증을 펼쳐봤다. 거기에는 선영의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차용증, 차용인 김은지, 차용 금액 금 550만 원 정 550만. 차용일자 2025년 5월 15일 2025년 11월 15일. 변제 방법 매월 50만 원씩 10일에 분할 상환. 변제 시작일 2025년 12월 15일. 무이자. 위 금액을 위와 같이 차용하였음을 확인하며 변제 기일을 어길 시 법적 조치에 동의함. 2025년 11월 15일. 차용인 김은지인. 밑에는 서명할 곳이 비어 있었다. 서명해라. 지금 여기서. 선영이 볼펜을 건넸다. 어머니, 이건 차용증까지는 서명 안 하면 경찰에 신고한다. 횡령으로. 어머니, 은지가 놀라 소리쳤다. 선영은 차갑게 말했다. 가족이라고 해서 다 용서되는 건 아니다. 잘못한 건 대가를 치러야지. 어머니, 경찰까지는. 제발, 그럼 서명해라. 둘 중 하나 선택해.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받았다. 차용증 밑에 자신의 이름을 썼다. 김은지. 글씨가 삐뚤빼뚤했다. 선영은 차용증을 받아 확인했다. 그리고 봉투에 다시 넣었다. 그리고 선영이 한 걸음 다가섰다. 오늘부터 내 용돈은 내가 관리하지 마라. 내가 직접 관리한다. 통장도 내가 갖고 있는다. 카드도. 어머니, 내 통장, 내 돈, 내가 쓸 거다. 내가 관리해준다는 핑계로 더 이상 내 돈 만지지 마.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화장이 완전히 번졌다. 정말, 정말 죄송해요. 저 정말. 선영은 고개를 돌렸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됐다. 들어가라. 남편한테 들키기 전에. 아니면 직접 말하든가. 어머니, 그런데. 뭐? 이 차용증 남편한테 말해야 하나요? 선영은 잠시 침묵했다. 바람이 불었다. 낙엽이 발밑을 지나갔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르겠다. 내 인생이니까.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려다 멈춰섰다. 아, 그리고 하나 더. 네. 다음 주 일요일 우리 집에 와라. 너희 부부 둘 다. 오후 2시. 무슨 일로요? 얘기할 게 있다. 민수한테도 알려야 할 일이 있으니까. 어머니, 제발. 민수한테는. 일요일 2시. 늦지 마라. 선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집으로 들어갔다. 현관문이 닫혔다. 쿵. 은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손에 든 서류가 바람에 펄럭였다. 차용증, 거래 내역서, 모든 증거. 은지는 천천히 차에 올라탔다. 핸들을 잡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시동도 걸지 않았다. 그리고 작게 흐느꼈다. 소리내어 울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어머니.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차창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한 방울, 두 방울. 이내 비가 쏟아졌다. 은지는 그 빗속에서 한참을 울었다. 차는 움직이지 않았다. 일요일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 선영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차와 과일이 준비되어 있었다. 사과, 배, 귤. 정갈하게 깎아서 접시에 담겨 있었다. 들어와. 문이 열리고 은지와 그녀의 남편 민수가 들어왔다. 두 사람 모두 표정이 어두웠다. 민수는 어색한 표정으로 인사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동안 연락도 못 드리고. 응, 왔니?
앉아라. 민수는 35세, 은지보다 3살 많았다. 회사원이었다. 중견 기업 과장,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다. 은지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이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선영은 차를 따르며 말했다. 민수야, 너 요즘 회사 일 어때? 바쁘지? 아, 네. 바쁘긴 한데 괜찮습니다. 요즘 프로젝트가 있어서요. 그래. 몸 조심해라. 선영은 차를 건넸다. 민수는 두 손으로 받았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수는 차를 마시며 은지를 힐끔 봤다. 은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민수야. 네, 어머니. 은지한테 들었니? 은행일. 민수의 표정이 굳었다. 차를 내려놓았다. 네. 어제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른 거다. 너도 알아야 할 일이니까. 선영은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를 가리켰다. 차용증이 들어있는 봉투. 저기 차용증이 있다. 은지가 가져간 돈 550만 원. 매달 50만 원씩 갚으면 된다. 11개월. 민수는 봉투를 집어들고 내용을 확인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입술이 파랗게 질렸다. 어머니, 이게 550만 원이나. 응. 6개월간 매달 50만 원씩. 그리고 여행비 250만 원. 여행비요? 민수가 은지를 쳐다봤다. 은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여보, 미안해. 나 친구들이랑 발리 갔었어. 뭐? 민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친구들이랑 여행? 그걸 어머니 돈으로? 미안해. 선영이 차분하게 말했다. 잘못한 건 은지지만 너희 둘이 함께 갚아야지. 부부니까. 민수는 차용증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깊은 한숨이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너 잘못이 아니다. 은지가 숨긴 거니까. 그래도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아내가 뭘 하는지.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선영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다. 민수야, 내가 물어본다. 네, 어머니. 너희 집 형편이 그렇게 어려우니? 돈이 그렇게 없니? 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닌데. 물론 여유롭진 않지만. 그럼 왜 은지가 내 돈을 가져갔겠니? 왜 숨겨서? 침묵.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제가 제 욕심 때문이었어요. 순전히 제 잘못이에요. 욕심? 네. 친구들이 다 좋은 거 입고 좋은 데 다니고 그러는데 저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주눅 들었어요. 선영은 은지를 바라봤다. 32세의 젊은 여자. 하지만 지금은 참회하는 죄인처럼 보였다. 그래서 내 돈을 가져갔니? 친구들한테 잘 보이려고. 죄송해요. 선영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65년을 살아오며 이런 일을 당할 줄은 몰랐다. 은지야. 네. 너 나를 뭘로 본 거니? 그냥 ATM 기계니? 돈 나오는 기계? 은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눈물만 흘렸다. 어깨가 들썩였다. 민수가 대신 말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은지한테 제대로 못 가르쳐서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됐다.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선영이 손을 들었다. 이제는 갚기만 하면 된다. 차용증 있으니까 법적으로도 문제 없다. 봉투를 다시 가리켰다. 매달 50만 원씩 꼬박꼬박 갚아라.
늦으면 안 된다. 하루라도 늦으면 법적 조치 취한다. 네, 어머니. 꼭 그러겠습니다. 절대 늦지 않겠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뭔가 더 할 말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 더. 네. 오늘부터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 은지는 오지 마라. 은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6개월 동안 돈 다 갚을 때까지, 아니, 11개월, 550만 원 다 갚을 때까지. 어머니, 그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민수가 말했지만 선영은 고개를 저었다. 이건 벌이다. 잘못한 만큼 받아야지. 가족이라고 다 용서되는 건 아니다. 어머니, 제발. 은지가 잘못한 건 맞지만. 민수야, 내가 은지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마라. 선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도 사람이다. 내 며느리가 내 돈을 훔쳐갔는데 그게 얼마나 아픈지 아니. 민수는 입을 다물었다. 은지는 소파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발. 그건 안 돼요. 명절에 못 가면. 너무. 일어나. 어머니, 일어나라고. 선영의 목소리가 상담실을 가득 채웠다. 은지는 떨리는 몸으로 일어났다. 눈물이 줄줄 흘렀다. 선영은 그런 은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너,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아니? 내 며느리가 내 돈을 훔쳐갔다는 게 얼마나 아픈지 아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선영은 눈시울을 붉혔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다. 참았다. 너, 나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봤어야지. 돈이 필요하다고. 도와달라고. 그럼 내가 도와줬을 거다. 근데 너는 말도 안 하고 숨겨서 가져갔잖아. 그게 제일 아프다. 은지는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다. 민수도 옆에서 눈물을 닦았다. 선영은 돌아섰다. 더 이상 그들을 보고 싶지 않았다. 이제 가라. 다 말했다. 어머니, 가라고 했다. 나 좀 쉬고 싶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일어섰다.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으며 은지가 뒤돌아봤다. 어머니, 정말 용서해 주세요. 짧은 대답이었다. 문이 닫혔다. 선영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거실의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다. 그리고 소파에 주저앉아 조용히 울었다. 65년을 살아오며 흘린 눈물 중 가장 슬픈 눈물이었다. 3개월이 지났다. 2월에 찬바람이 불었다.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은지는 매달 50만 원씩 정확히 입금했다. 한 번도 늦지 않았다. 12월 15일, 1월 15일, 2월 15일. 정확히. 선영은 입금 알림을 받을 때마다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띠링 마이너스 김은지님으로부터 5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기쁘기보다는 쓸쓸했다.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약속은 지키는구나. 명절에도 은지는 오지 않았다. 설날에는 민수만 혼자 왔다. 어색한 분위기였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응, 너도. 앉아라. 은지가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매일. 그래. 집에서 계속 우는데 보기가 너무 안쓰럽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먹고. 혹시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3개월이나 지났는데. 선영은 고개를 저었다. 6개월이라고 했다. 아니, 11개월. 돈 다 갚을 때까지. 약속은 지켜야지.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명절 음식을 먹으며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근데 은지가요. 왜? 요즘 일을 시작했어요. 파트타임으로. 일? 네. 편의점에서 밤 시간대 알바를요. 돈 빨리 갚으려고. 선영의 손이 멈췄다. 젓가락을 든 손이. 그래.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해요. 힘들어 보이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선영은 아무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아팠다. 그 아이도 힘들겠구나. 명절이 지나고 시간이 흘렀다. 어느 날 선영은 병원에 갔다. 정기 검진이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다. 혈압이 많이 높으시네요. 지난번보다 더 올랐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죠? 조금요. 약 처방 늘려드릴게요. 그리고 꼭 정기적으로 병원 오셔야 해요. 이대로 가면 위험합니다. 네. 무슨 일 있으세요? 가족 문제라도?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병원을 나서며 문득 생각했다. 나 얼마나 남았을까?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면. 쓸쓸한 생각이었다. 65세. 아직 젊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늙은 것도 아닌. 하지만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 피곤하고 입맛이 없고 잠도 잘 오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사람들이 바삐 오가고 차들이 달리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선영의 마음속은 텅 비어 있었다. 가족이란 게 뭘까? 피를 나눴다고 가족일까? 함께 산다고 가족일까?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다. 현관 아래에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다. 우편함에도 들어가지 않는 손으로 직접 놓고 간 봉투. 선영은 봉투를 집어들었다. 익숙한 필체였다. 봉투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다. 은지의 필체였다. 선영은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아 편지를 펼쳤다. 어머니께 매일매일 죄송합니다. 매일매일 후회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주신 용돈은 제게 그냥 돈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건 어머니의 마음이었는데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잘난 척 하고 싶었습니다. 뒤처지는 게 싫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런 제 욕심 때문에 어머니를 아프게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요즘 밤에 일하면서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얼마나 힘드셨을까. 혼자서 아들 키우시면서 저는 겨우 몇 달 밤 알바하는 게 이렇게 힘든데 어머니는 평생을 그렇게 사셨는데 그런 어머니한테 저는 뭘 한 걸까요? 돈은 끝까지 다 갚겠습니다. 절대 늦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어머니께서 다시 저를 봐주신다면 그때는 정말 다르게 하겠습니다. 진짜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진짜 가족이 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며느리 은지 올림. P.S. 어머니 건강 챙기세요. 약 꼭 드시고요. 제가 직접 챙겨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선영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눈물이 흘렀다. 볼을 타고 턱으로 떨어졌다. 이 아이도 힘들었구나. 많이 힘들었구나.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다. 그래도 잘못은 잘못이지. 쉽게 용서하면 또 그럴 수도 있어. 선영은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은지가 보낸 첫 번째 편지 옆에.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아름다웠지만 쓸쓸했다. 나 너무 냉정한 걸까? 너무 매정한 걸까? 자문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저 노을만 바라볼 뿐이었다. 6개월이 지났다. 5월에 따뜻한 바람이 불었다. 봄이었다. 은지는 약속대로 550만 원을 모두 갚았다. 11개월 동안 한 번도 늦지 않고 마지막 입금 알림을 받은 날 선영은 오래 생각했다. 띠링 마이너스 김은지님으로부터 5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완납.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용서해야 하나? 며칠 후 선영은 민수에게 전화했다. 민수야, 이번 주 일요일에 은지랑 같이 와라. 오후 2시. 어머니, 정말요? 은지도요? 전화기 너머로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응, 할 얘기가 있다. 네, 꼭 가겠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묻어났다. 일요일,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 선영은 문을 열었다. 은지가 서 있었다. 11개월 전보다 훨씬 여인 얼굴이었다. 뺨이 들어갔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다. 명품 가방도 화려한 옷도 없었다. 수수한 옷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 머리도 단정하게 뒤로 묶었다. 어머니,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선영은 한참을 그녀를 바라봤다. 65년을 살아온 여자의 눈으로.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다. 들어와. 은지는 눈물을 흘리며 안으로 들어왔다. 민수도 따라 들어왔다. 거실에 앉자 선영이 입을 열었다. 돈 다 갚았지. 네, 어머니. 11개월 동안 고생했다. 은지는 고개를 들고 선영을 바라봤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어머니,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밤 알바한 거 다 안다. 죄송해요. 당연한 거였어요. 선영은 차를 따르며 말했다. 근데 은지야. 네. 돈은 갚았어도 내 마음은 아직이다. 완전히는.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알아요. 죄송해요. 당연해요. 미안하다는 말 이제 그만하자. 지겹다. 네. 선영은 테이블 위에 놓인 통장을 꺼냈다. 이게 뭐예요? 내가 갚은 돈 550만 원. 다 들어있다. 은지와 민수의 눈이 커졌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어머니, 이게 저희가 갚은 돈을, 이건 너희한테 주는 게 아니다. 선영은 통장을 밀어냈다. 너희 아이 생기면 그때 줘라. 아이 키우는 데 쓰고, 교육비든 뭐든. 어머니, 정말, 어떻게, 받아. 이건 내 마음이니까. 할머니가 손주한테 주는 거다. 은지는 통장을 받아들고 펑펑 울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민수도 옆에서 눈물을 닦았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네, 앞으로도 절대 숨기지 마라. 돈 때문이든 뭐 때문이든. 힘들면 말해. 그럼 내가 도와줄게. 네, 절대 안 그럴게요. 절대로요. 약속해라. 다시는. 약속합니다. 맹세합니다. 은지는 일어나 선영의 손을 잡았다.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정말로요. 진짜 며느리가 될게요. 선영은 그런 은지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따뜻했다. 믿는다. 한 번만 더 믿어본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손을 잡고 민수도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다. 선영은 저녁을 차렸다. 간단한 식사였지만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었다. 김치찌개, 제육볶음, 나물 반찬. 많이 먹어라. 너 많이 말랐다. 네,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다. 예전처럼 웃고 떠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함께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저녁을 먹고 두 사람이 집으로 돌아간 후 선영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이제 괜찮아질까? 정말 괜찮아질까? 확신은 없었다. 한번 금이 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하지만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았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다시 시작해봐야지. 선영은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떠 있었다. 밝고 고요한 달빛이 방 안을 채웠다. 선영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숨을 내쉬었다. 천천히, 조용히, 평화롭게, 앞으로 잘 될 거야. 믿어보자. 거실 불이 꺼졌다. 어둠 속에서 달빛만이 빛났다. 긴 이야기가 끝났다. 하지만 삶은 계속된다. 선영의 삶도, 은지의 삶도, 그들의 관계도 천천히 조금씩 나아갈 것이다.